50대 이후 취미 대부분 이 순서로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50대 60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오래 못 가더라. 회사 다닐 때는 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출근은 안 하지만 하루가 허전하고 TV를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져 있고 그러다 보면 괜히 스스로가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취미 하나는 꼭 만들어야지 하고 마음먹습니다. 문제는 어떤 취미를 어떤 순서로 시작하느냐예요.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취미가 삶의 활력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기 쉽거든요. 제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낀 건 50대 이후 취미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속되는 취미에는 공통된 시작 순서가 있었습니다. 1단계 몸을 깨우는 취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취미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악기, 그림, 글쓰기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다 좋은 취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바로 좌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몸이 먼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50대 이후에는 생각보다 체력과 관절, 균형 감각이 빠르게 변합니다. 젊을 때처럼 앉아서만 집중하는 취미를 갑자기 시작하면 허리, 어깨, 눈이 먼저 반응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분들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신체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걷기, 가벼운 등산, 수영, 요가, 자전거 같은 취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례 1. 56세에 명예퇴직한 김 씨는 처음엔 기타를 배우겠다고 학원부터 등록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관뒀죠. 손가락도 아프고 연습도 귀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무기력해졌거든요. 그러다 동네에서 걷기 모임을 시작했는데 하루 40분씩만 걷는 게 어느새 생활이 됐어요. 체력이 붙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다른 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랍니다. 그 다음에야 기타를 다시 잡았고 이번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몸을 먼저 깨우지 않으면 취미는 오래 못 갑니다. 2단계 혼자서도 가능한 취미를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엮이는 취미를 선택하는 거예요. 동호회 모임, 프로젝트형 취미 말이죠. 물론 사회적 관계는 중요하지만 은퇴 직후에는 관계 피로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회사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사람 속에 있었잖아요. 은퇴 후에는 혼자 있어도 편안한 취미를 하나 갖는 게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책 읽기, 글쓰기, 사진 찍기, 베란다 텃밭, 커피 내리기, 혼자 하는 목공이나 그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핵심은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취미입니다. 사례 2. 60세에 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 바로 봉사단체와 동호회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쁘고 좋았는데 6개월쯤 지나니 지치더래요. 일정 맞추는 것도 부담이고 은근한 비교도 스트레스였고요. 그러다 우연히 스마트폰 사진 찍는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딱 좋았다고 해요. 혼자 산책하면서 찍고 집에 와서 정리하고 가끔 블로그에 올리고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취미는 은퇴 후 삶의 중심축이 됩니다. 3단계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로 확장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이때가 바로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를 더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는 자람보다 이야기할 거리가 중요해요. 등산 모임, 여행, 합창단, 독서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처럼 경험을 나누는 취미가 좋습니다. 2단계에서의 취미는 외로움을 메워주고 삶의 리듬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례 3. 55세에 조기 은퇴한 이 씨는 처음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걷기부터 시작해서 글쓰기를 하며 2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죠.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고 비슷한 시기를 겪는 사람들과 공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지역 신문의 칼럼도 연재하고 강의까지 이어지고 있죠. 혼자 사람, 이 순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50대 이후 취미의 진짜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성과를 기대해요. 이걸로 뭔가 되면 좋겠다, 수익이 나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취미의 진짜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 나 자신과 잘 지내게 해주는 것, 사랑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몸 혼자 사람. 이 흐름을 지키는 분들은 취미가 삶이 되고 지키지 못한 분들은 취미가 숙제가 됩니다. 은퇴 후 삶은 길어요. 생각보다 훨씬요. 조급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취미를 하나씩 붙잡아 보세요. 그게 결국 은퇴 준비의 가장 현실적인 완성이니까요. 악글의 흐름을 살리면서 왜 이 순서가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을 논리적으로 풀어볼게요. 톤은 그대로 구어체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경험담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지. 꼭 순서가 있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순서가 단순한 감이 아니라 뇌과학 노화과학 심리학 연구 결과랑 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몸 혼자 사람 순서가 과학적으로 맞을까? 1. 몸을 먼저 움직여야 뇌가 깨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욕이나 성격이 아니라 도파민 분비 구조예요. 도파민은 해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50대 이후에는 자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의욕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자극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정보보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에요. 걷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특히 걷기는 전전두엽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판단력, 계획력, 의욕 회복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은퇴 후 취미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은 겁니다. 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억지로 집중을 요구하니까요. 몸을 먼저 쓰는 취미는 뇌를 위한 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이 혼자 하는 취미는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겪는 가장 큰 혼란은 이거예요. 나는 이제 뭘로 인정받지? 직함, 역할, 책임이 사라지면 뇌는 공백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때 사람을 바로 만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다시 비교가 시작돼요. 쟤는 은퇴 후에도 바쁘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 비교는 자존감을 빠르게 깎아먹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정체성 재구성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남의 시선 없이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혼자 책 한 권을 끝내는 경험,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경험, 사진 한 장을 마음에 들게 찍는 경험.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는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다시 학습합니다. 혼자 하는 취미는 외로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3.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전처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비교에 예민해지지 않고, 관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시점에는 옥시토신 분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인데 자기 안정감이 없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간 동호회나 모임은 사람이 싫어졌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기 쉬워요. 사실은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뇌가 지친 상태였던 거죠. 순서를 지킨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다시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이야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취미는 계속 늘려가면 되는 거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취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서 나온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은퇴 후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많아서가 아니라 핵심 취미가 하나 이상 있다는 거였어요. 핵심 취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의미가 느껴지고,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부담이 없고, 성과가 없어도 계속 손이 가는 것. 이런 취미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붙거나 떨어집니다. 결국 50대 이후 취미는 인생 관리입니다. 젊을 때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였지만 50대 이후 취미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혼자만의 성취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사랑과 연결되고, 그중 하나를 평생 갈 핵심 취미로 남기는 것.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반대로 이 순서를 건너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많은데 하루가 없다. 은퇴 후 삶을 잘 산다는 건 거창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자연스럽게 기대되는 하루를 반복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나가서 조금 걷는 것부터요.